주차관리원 비웃었던 사장, 계약서 한 장에 무너졌습니다. 법정에 선 남자는 정장이 아니라 주차관리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이 맞습니까?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저 사람 변호사야? 유니폼 입고 뭐 하는 거야? 사장 강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대편 변호사 최서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진우, 당신이었어? 법정의 공기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는 끝내 유니폼을 벗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이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인생 라이프, 매일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석 달 전 그 남자는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이진우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작은 원룸 구석에는 딸 수아가 자고 있었습니다. 10살 수아이, 머리맡에는 약통이 가득했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주차관리원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우유 한 팩, 김치, 계란 3개. 진우는 수화목만 챙기고 문을 나섰습니다. 대한건설 지하주차장. 진우는 관리실에서 근무일지를 작성했습니다. 출근하는 차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주차 아저씨. 젊은 직원이 차에서 내리며 소리쳤습니다. 네, 빨리 차 빼줘. 급해. 알겠습니다. 진우는 묵묵히 차 열쇠를 받았습니다. 직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 식당은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관리실 뒤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폈습니다. 3,000원짜리. 진우는 천천히 밥을 떠먹었습니다.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이진우 보호자님 이시죠? 병원이었습니다.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자동이체가 실패했습니다. 잔액 부족이라고 나오네요.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200만 원 입금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아양 수술 일정을 다음 달로 연기해야 해요. 다음 달요? 네. 수술실 예약이 꽉 찼거든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우는 주차장 구석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13만 원.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푹 숙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수아이 문자였습니다. 아빠, 나 괜찮아. 걱정 마. 나는 아빠가 자랑스러워.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그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누가 볼까봐. 조금만 더 버티자. 진우는 일어났습니다. 다시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저녁 8시 퇴근 후 진우는 곧바로 대리운전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호출이 왔습니다. 강남 어느 고급 음식점이었습니다. 술 취한 중년 남자가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 잘하겠지? 네. 빨리 가. 알겠습니다. 남자는 뒷좌석에서 골아떨어졌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운전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남자는 돈을 던지듯 주고 내렸습니다.
수고.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 11시 원룸으로 돌아왔을 때 수아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컵라면을 끓였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책상 서랍을 봤습니다. 서랍 깊숙이 검은색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진우는 한참을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법복을 입고 법정에 섰던 날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자격증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소용없어. 진우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대양건설 본사는 소란스러웠습니다. 법무팀, 경영지원팀, 임원들이 회의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장 강민석이 테이블을 쾅 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법무팀장이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하청업체 50곳이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당계약으로 3년간 착취당했다는 주장입니다. 강민석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 계약서대로 한 거잖아. 하지만 그 계약 조항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고용한 거 아니야. 다음 날 대형 로펌 법률24이 변호사 3명이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빼입은 그들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사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누구래? 로펌 정의 최서윤 변호사입니다. 강민석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최서윤? 들어본 이름인데 업계에서는 꽤 유명합니다. 까다로운 상대지만 저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강민석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신입사원과 마주쳤습니다. 너 이번에 들어온 애지? 네, 사장님. 마케팅팀에 배치받았습니다. 어디 대학 나왔어? 지방국립대 나왔습니다. 강민석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 그래. 열심히 해. 그는 무심하게 지나쳤습니다. 뒤돌아서며 작게 투덜거렸습니다. 요즘 뽑는 애들 상태가 왜 이래? 복도 끝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진우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지하 주차장. 진우는 주차장을 돌며 관리를 했습니다. 법무팀 직원들이 차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소송 심각하대. 얼마나? 배상금만 500억. 500억? 게다가 상대 변호사가 최서윤이잖아. 그 사람 한번 물면 안 나. 진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최서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 로펌에서 가장 뛰어난 변호사 중 하나였던 그녀.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오후 3시 진우는 지하 2층 주차장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법무팀 직원 3명이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조용하니까 여기서 검토하자. 시간이 없어. 내일 제출해야 한다고. 그들은 차보닛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류 한 장이 날아갔습니다. 진우의 발 앞으로. 진우는 그것을 주었습니다. 돌려주려고 다가가는데 시선이 서류 내용에 멈췄습니다. 계약서 제15조 사망
하청업체는 공사, 지연 시 1일 1,000만 원의 위약금을 지불한다. 단 발주사의 설계, 변경은 위약금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음 조항, 발주사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청업체는 이미 투입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민법 제103조 반사회 질서 위반이야. 이 조항대로라면 회사가 100% 진다. 저기요. 진우가 서류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법무팀 직원들이 돌아봤습니다. 아, 날아간 거 주우셨네요. 감사합니다. 직원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진우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혹시, 네. 진우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야? 빨리 가봐요. 바쁘다고. 직원들은 다시 서류 검토에 집중했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발걸음을 떼려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다시 돌아보려다가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냥 주차관리원일 뿐이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저녁 경비실, 진우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들어왔습니다. 형, 또 그러고 있어? 철수 형, 만약 형이 뭔가 잘못된 걸 봤는데 말해도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박철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말해야지. 양심이 시키는 일이잖아. 하지만 무시당하면요? 그럼 그게 그 사람들의 선택이지. 적어도 난 내 양심에 떳떳하잖아.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수아가 자고 있었습니다. 가끔 기침을 했습니다. 진우는 계약서의 조항들을 떠올렸습니다. 저 조항대로면 하청업체들은 절대 이길 수 없어. 아니, 회사도 질 거야. 10년 전에도 똑같았어. 부당한 계약, 약자들의 고통. 진우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뭔가 해야 하는 건가?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또 무시당할까봐, 또 실패할까봐.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해보자. 오전 9시, 진우는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께 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바쁘신데 5분만 시간을 주시면 됩니다. 비서는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들어가세요. 사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강민석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뭐야, 주차관리원? 진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장님, 소송계약서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강민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제15조 사망, 위약금 조항이 과도합니다. 이건 민법 제103조. 강민석이 말을 끊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장님, 이 조항 법적으로 주차관리원 따위가 법을 안다고? 강민석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민법이 뭔지는 알아? 제103조가 뭔지는?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때 법무팀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입니까? 강민석이 진우를 가리켰습니다. 이 친구가 우리 계약서에 문제 있대.
민법 어쩌고 하면서 법무팀장이 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혹시 인터넷에서 보신 거 아니에요? 요즘 법률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비서들도 킥킥 웃었습니다. 강민석이 물었습니다. 야, 너 어디 대학 나왔어?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못하네. 역시 강민석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가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주차나 잘 관리해. 진우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찬물을 튀겼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초라한 모습, 지쳐있는 얼굴. 진우는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인사팀장과 직원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이번 소송 지면 어떻게 되나요? 구조조정 들어간대. 비정규직부터 정리. 그럼 주차관리원, 이랑 경비원도요? 당연하지. 다 계약 해지야.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병원 담당 의사였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열었습니다. 보호자님, 수아 양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술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늦으면 뇌압이 위험 수위에 도달합니다. 오늘 안에 결정해 주세요. 휴대폰을 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진우는 간신히 붙잡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벤치에서 일어서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이제 정말 끝인가? 완전한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수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진우 옆에 앉았습니다. 진우 괜찮아?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수 형, 난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무슨 일인데? 딸이 위험해.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박철수가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너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난 그냥 주차관리원이야. 아니야. 넌 달라. 우리랑 다르잖아. 나는 알아. 진우는 박철수를 봤습니다. 철수 형, 기회는 다시 올 거야. 그때 후회하지 마.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수아양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대양건설 본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강민석은 정장을 빼입고 법원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진우는 평소처럼 주차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전 8시 갑자기 본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큰일 났어요. 법무팀 직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뭔데? 이 변호사님이 쓰러지셨어요.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급성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강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재판까지 1시간 남았는데 법무팀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변호사를 섭외해야 합니다. 지금 어디서 구해? 로펌에 연락했지만 다들 일정이 꽉 찼대요. 강민석이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주차장에서 그 소식을 들은 진우. 그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나서야 하나? 하지만 또 무시당하면? 그때 수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자신이 포기했던
그 하청업체 사람들의 얼굴도. 이번에는 포기하지 말자.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진우가 사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사장님, 강민석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뭐야 너? 제가 하겠습니다. 뭘? 재판 제가 하겠습니다. 강민석이 비웃었습니다. 야, 너 정신 나갔어? 주차관리원이 재판을? 진우는 가방에서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법무팀장이 자격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진우 변호사? 맞습니다. 강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너 정말 변호사야? 네.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변호사 시험 수석 합격. 그럼 왜 주차관리원을?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재판까지 40분 남았어요. 강민석은 법무팀장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사람 아니면 우리 패소 확정입니다. 강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진우를 봤습니다. 정말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진우는 유니폼을 벗지 않았습니다. 정장으로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고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강민석과 법무팀장이 함께 탔습니다. 차 안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진우 변호사, 강민석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저 그때 죄송했습니다. 무시한 것. 진우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판에 집중하겠습니다. 법원 앞. 진우는 주차관리원 유니폼을 입은 채로 계단을 올랐습니다. 법정 문을 열었습니다. 방청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뭐야? 유니폼 입고 왜 와? 진우는 피고 측 변호인석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이 맞습니까? 진우가 일어섰습니다. 네, 재판장님. 복장이 죄송합니다. 급히 오느라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진우 변호사, 변호사 등록번호 확인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석에서 한 여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서윤이었습니다. 이진우, 당신이었어? 진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서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최 변호사님, 10년 동안 어디 있었어? 다들 당신을 찾았는데 지금은 재판에 집중하시죠. 최서윤은 복잡한 표정으로 진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서윤이 먼저 입증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대양건설은 하청업체들과 체결한 계약에서 심각한 불공정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녀는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제15조 사망을 보시면 위약금이 1일 1,000만 원입니다. 이는 과도한 조항입니다. 진우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 주장에 반론하겠습니다. 진우는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업계 표준 계약서입니다. 위약금 조항은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최서윤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발주사의 설계 변경도 위약금에 포함된다는 조항은 불공정합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한 것입니다. 강민석이 놀라 진우를 봤습니다. 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증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누구를? 피고 대한건설 사장 강민석입니다. 강민석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 진우는 강민석을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강민석은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장님, 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하청업체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까? 그야.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아니요. 위약금 조항에 대해 협의했습니까? 아니요. 진우는 판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잘못입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피고의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최서윤이 의아한 표정으로 진우를 봤습니다. 진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원고 측의 주장에도 과장이 있습니다. 최서윤이 일어섰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고 측은 3년간 억 단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손해는 그보다 적습니다. 진우는 정확한 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회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손해액은 주장의 60% 수준입니다. 최서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정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양측 변호인 모두 탁월한 실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피고 측 변호인은 판사가 진우를 봤습니다. 자신의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도 인정하는 용기를 보였습니다. 이 재판은 일주일 후 선고하겠습니다. 하지만 양측에게 권고합니다. 합의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난 후 최서윤이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진우야, 오랜만이야. 서윤아. 두 사람은 법원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10년 동안 어디 있었어? 다들 너를 찾았어. 숨어 있었어. 왜? 넌 그렇게 뛰어난 변호사였는데.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야, 10년 전 그 사건 혹시 기억해? 어떤? 하청업체 집단 소송?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억해. 넌 그때 왜 졌어? 증거도 충분했고 법리도 맞았는데. 진우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나는 일부러 진 거야. 뭐? 최서윤이 놀라 진우를 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진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때 상대 기업에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 로펌 대표를 통해서. 설마 이기면 내 경력은 끝이라고 했어. 업계에서 매장시키겠다고. 최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싸우려고 했어. 하지만 의뢰인들을 봤어.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파산 직전이었어. 소송 비용도 간신히 모은 돈이었지. 그래서 일부러 진 거야? 아니, 나는 그들에게 진실을 말했어. 더 큰 증거를 모으라고. 지금은 이길 수 없다고. 그리고 나는 물러났어. 로펌도 그만뒀어. 최서윤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포기. 아니야? 아니야.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양심을 지킨 거야. 대기업에 굴복하는 대신 의뢰인들에게 진실을 말한 거지. 그리고 모든 걸 잃었어? 그렇지.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의뢰인 중 몇 명은 파산했어. 2명은 자살했어. 진우야, 나는 그들을 구하지 못했어. 그게 내 죄야. 최서윤이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넌 최선을 다한 거야. 최서윤이 말했습니다. 진우야,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뭘? 넌 일부러 진 거라는 걸.
그래서 내가 그 사건을 맡았어. 진우가 놀라 최서윤을 봤습니다. 오늘 내가 대리하는 하청업체들, 그들 중 일부는 10년 전 그 사람들의 가족이야. 진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응. 그들은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 그리고 고마워하고 있어.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들을 버렸는데. 아니야. 넌 그들에게 진실을 말했어. 그게 진짜 용기야. 방청석에 앉아있던 하청업체 사람들이 진우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무엇을 희생했는지. 진우는 그들을 향해 깊게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진우는 강민석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 합의하십시오. 강민석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도 있잖아. 아니요. 질 겁니다. 진우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검토한 결과 우리가 이길 확률은 30%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청업체들과 공정하게 합의하십시오. 그들의 손해를 보상하고 앞으로는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십시오. 강민석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진우 변호사, 네, 나는 당신을 무시했습니다. 주차관리원이라고. 강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봤어요. 학벌로, 직급으로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 회사는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강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음 날 양측은 법원에서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피고 대양건설은 하청업체들의 손해를 보상하고 앞으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최서윤이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잘했어, 진우야. 너도 서윤아.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합의 발표 후 강민석이 진우를 찾아왔습니다. 이진우 변호사님, 주차관리원이라고 불러주셔도 괜찮습니다. 강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변호사입니다.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 법률 자문을 맡아주실 수 있습니까? 사장님, 처음엔 6개월 계약직으로 시작하되 이 변호사님이 원하신다면 정규직 전환도 검토하겠습니다. 강민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급여는 협상하시죠.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큰 욕심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 딸을 치료할 수 있을 정도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의로운 일만 하고 싶습니다. 강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가 달려왔습니다. 해냈어. 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철수 형 덕분입니다. 내가 뭘 했다고. 진우, 내가 다 한 거지.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한 달 후 병원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이제 회복만 잘하면 됩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철수가 옆에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해. 고마워요, 철수 형. 6개월 후 법원 앞. 진우는 정장을 빼입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이번엔 주차관리원 유니폼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또 다른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우는 법원 계단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나 아빠가 제일 자랑스러워. 진우는 미소 지으며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변호사로 당당하게.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